어느 날 불측의 사태가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 9.11 테러, 북핵 사태.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주가 올랐었죠. 지수 3,300이 피크했는데 2,900에서 3,300 사이에 65%가 샀습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고가권 피크 근처에서 삽니다. 단기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답니다. 그러니까 샀다가 단기적으로는 오를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52년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투자하게 되면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답니다. 그러니까 샀다가 근데 꼭 단기적으로는 오를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52년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요. 70% 정도가 고가권에서 삽니다.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주가 올랐었죠. 지수 3,300이 피크했는데 2,900에서 3,300 사이에 65%가 샀습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국면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불측의 사태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사태가 언제 나타날지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 9.11 테러, 북핵 사태 이런 사태들이 나타나면 급락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정말 우량 종목이라고 확신이 간다면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또는 2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짜증을 냅니다. 바쁜데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그 얘기만 해주세요. 그게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젊은 분들은 종잣돈이 없습니다.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빌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려서 하게 되면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정도 기다리면은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오른다는 확신이 있는데도 빌린 돈이니까 예를 들어 신용거래 같은 데는 한 번씩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뭐냐면 용도가 예를 들어서 단기일 내에 쓸 돈이 없이 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그 돈에 써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팔아야 됩니다. 장기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 하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젊은 분들은 여유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빌리지 않고 투자를 합니까? 적립식 투자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달에도 50만 원, 다음 달에도 50만 원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꼭 당부하는 게 뭐냐? 적립식으로 예를 들어서 펀드라든지 주식을 투자를 했습니다. 한 3개월 오르더니 그다음부터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종잣돈 마련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그러는데 특히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40년 이 펀드로 적립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적립 투자에 대해서 마력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이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 10년 동안 1,200만 원을 매달 10만 원씩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요. 시작할 때 그 펀드 가격이 10,0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하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3개월 떨어지면 포기하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져서 5년 동안 떨어져가지고 10,000원짜리가 2,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기분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5년 후에 다시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5년 동안 올라서 10년 후에 10,000원이 됐습니다. 자, 10,000원에 시작해서 5년 후에 2,000원 돼가지고 10년에 다시 10,000원이 됐어요. 그 사이에 한 달에 10만 원, 1년에 120만 원, 1,200만 원을 원금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달에는 8,000원에 사고 어떤 달에는 2,000원에 사고 어떤 달에는 10,000원에 사고 그의 평가액이 얼마일까요? 원금이 1,200만 원인데 제가 질문하면 그러니까 1,200만 원이네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10,000원이 2,000원 다시 10,000원 됐다면요 2,410만 원이에요. 2배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2,000원으로 떨어질 때는요 10,000원에는 한 개 샀을 걸 2,000원에는 5개를 삽니다. 거기서부터 회복력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게 매직 파워라고 합니다. 적립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마력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시간 분산 투자를 해나가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단기 투자, 분산 투자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는 것이지 위험이 따르는 게 아니다. 위험은 홍수나거나 불나서 그냥 망하는 게 위험이지 리스크는 잘 될 수도 있지만은 잘못될 수도 있다.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좋은 물건을 골라야 되는데 신의 이상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5종목, 10종목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요. 석유 주식하고 항공 주식을 같이 샀다고 가정하면 석유값이 오르면 비행기 운항 비용이 비싸지니까 항공주 주가가 떨어지죠. 대신 석유 주가가 오릅니다. 그렇게 해서 5종목, 10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에게 개별 종목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량 펀드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S&P라는 회사에서 만든 지수가 500종목 가지고 지수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잘 모르는 사람은 S&P 500에 투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ETF 같은 경우는 지수, 예를 들어서 우량목 한 30종목으로 만드는 지수를 할 수도 있고 어느 업종 지수를 할 수도 있고 그걸로 ETF로 투자하게 되면 펀드랑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운용하는 회사가 우량 회사인지 수수료가 비싸는지 아는지 우량 상품이라는 것을 검증을 해야 되지만은 그냥 일반 펀드 매니저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골라가지고 분산 투자하는 펀드가 있을 수도 있고 지수에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그것도 펀드의 일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 목돈이 없을 때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목돈이 1,000만 원이 됐다? 그 다음에 5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요. 그게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만 가지고 했다면은 혹시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 모아놓은
돈이 한꺼번에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목돈이 되면요,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리스크 크기별 분산한다고 그래요.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으로 나누어서 분산한다고 그러는데, 그 나누는 걸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럽니다. 포트폴리오의 뜻이 뭐냐면 금융상품 보유 일람표,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그냥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변동성이 큰 투자가 됐거든요. 리스크가 큰 투자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맞게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으로 나누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그래요. 그 포트폴리오를 짜기 위해서는 비율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형편에 맞게. 형편을 구성하는 요소가 첫째가 나이입니다. 젊은 분들은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현역이고 월급도 받고 투자할 날이 기니까 만회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근데 노인분들은 너무 공격적으로 했다가 급락하게 되면 재산을 잃고 노후에 고생하게 되고, 그분들은 안정적으로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돈이 많은 사람은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예금이나 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 상황이 있습니다. 6개월 후에 시집갈 딸이 있다. 그 집은요, 6개월짜리는 단기 금융상품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비율을 내가 어떻게 정합니까? 첫째는 금융회사를 찾아가서 거래하는 회사한테 내 형편에 맞는 1,0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설문지를 줍니다.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재산은 어떻습니까? 가족 상황 어떻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점수가 있습니다. 설문지를 통해서 점수를 나오면 그 상담자가 손님은 전체 중에서 30% 정도만 주식에 넣으시고 70%는 채권형이라든지 CMA 같은 안정적인 데 넣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비율을 짜줍니다. 근데 그런 것도 귀찮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10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됩니다. 그것도 자세히 뺄 필요 없고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30대다. 100에서 30을 빼면 70이 남습니다. 30대 투자자는 70%를 공격적인 데 넣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좀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나 CMA 넣고요. 근데 반대로 70이다 나이가. 100에서 70 빼면 30이 남습니다. 30% 정도만 공격적인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넣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채권형이나 CMA에 넣으세요. 이렇게 비율을 짜는 겁니다. 1,000만 원을 그 비율로 나눠서 넣습니다. 방치해두면 되는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정도가 적합한 것 같아요.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대다. 그러면 100에서 50 빼면 50 남죠? 50%를 공격적인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채권형 CMA에 넣어놓고 6개월 동안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합니다. 그 대신 돈이 조금 생기면 그 비율로 쪼개서 넣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지나서 주가가 오르면은 주식형 펀드가 불어나겠죠? 채권이나 CMA는 불어나다 조금밖에 안 불어나죠? 그럼 비율이 바뀝니다. 주식형이 65% 늘었다. 주가가 오르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채권이나 CMA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듭니다. 65%에서 원래 비율 50% 늘어난 거를 빼면 15% 늘어난 거죠. 늘어난 부분만 팝니다. 또 줄어든 데 갖다 맬 거예요. 다시 50대, 40대, 10 이런 비율로 돌려놓습니다. 그 왜 팔았냐? 떨어질 가서 판 게 아니고 50대인 나에게 너무 공격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내 형편에 맞추기 위해서 15%를 판 거예요. 배당주 펀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볼 게 뭐냐면 그 회사가 실력 있는 회사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가 너무 비싸지 않은가 확인해서 그걸 사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AI라든지 변동성이 큰 주식은 미래에 꿈이 있다 할지라도 배당주 투자에는 맞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노인들은 잘 안 삽니다. 오히려 뭘 사냐? 코카콜라. 크게 설비 투자도 안 하고 꾸준히 돈을 벌어서 버는 돈은 꾸준히 배당하는 그런 주식을 배당주라고 그러거든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번 돈은 배당으로 주고 그리고 꾸준히 실적을 올려가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라고 그러는데 번 돈에서 그 배당으로 주는 비율 이거를 꼭 지켜가는 회사. 그 다음에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는 회사. 그걸 배당 주식주라고 그러는데 그런 주식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골라가지고 배당 투자를 잘하면 배당금으로 생활자금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20대, 30대 노후 준비가 뭐냐면 첫째가 3층 연금 가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국민연금이 1층, 퇴직연금이 2층, 개인연금이 3층. 노후자금을 몇 억씩 들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그 연금은 1년, 2년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적은 금액이라도 오랫동안 꾸준히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30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관심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IRP라고 개인형 퇴직연금 있죠? 가입자 수가요 20대가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오히려 노인층 분들은 비율이 조금밖에 안 늘어났는데 오히려 젊은 분들에게 연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책임지고 운용해 주기 때문에 다른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더 받기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안 냈을 때 추가로 내는 방법이라든지 65세에 받는 거를 70세로 연계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연금 더 받기 전략 같은 거를 관심 갖는 것 외에는 국민연금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만 퇴직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이라고 해가지고 회사가 책임져 주는 연금이 있고 DC형 퇴직연금이
퇴직연금이라고 해가지고 가입자 근로자들이 직접 운용을 해야 되는 연금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DB형 회사가 책임져주는 연금이 대부분이었는데 작년부터 DC형 가입자가 직접 운용해야 되는 연금이 오히려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가지고 대세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80%가 DC형 연금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직장인들은 회사에 취직할 때 제일 먼저 회사의 복지 정책으로 내가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회사가 얼마나 내주는가, 매칭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관한 교육도 잘 시켜주는가, 그런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해가지고 자금을 펀드로 운용하기 위해서 펀드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많은 분들이 자기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회사는 가입자가 무관심하니까 예금에 넣어놓고 그 수익률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입사를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내 퇴직연금이 DC형이지 내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영할까 투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배운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영하는 데 활용하고. 미국에는요 연금 100만장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직장인의 목표가 뭐냐, 연금 100만장자 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한 14억 5억 정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기퇴직을 했다, 생활비가 나올 방법이 없다, 1년 조기퇴직하는 거에 따라서 6%가 줄어듭니다. 가능하면 일을 해가지고 조기 수령하지 않도록. 근데 몸이 아프다든지 방법이 없죠. 도저히 생활비 나올 방법이 없으면 조기 수령을 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겠죠. 대신 줄어드는 거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5세가 받는 나이인데 65세부터 70세까지 5년 정도는 연기연금이라고 해서 받는 기간을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한 달 늦게 받는 거에 따라서 수령액이 0.6% 늘어납니다. 1년이면 7.2%가 늘어나거든요. 5년을 늦게 받게 되면 받는 금액이 36%가 늘어납니다. 대신 5년 동안 안 받았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면 손해를 보는 거죠. 대개 83세 정도가 분기점입니다. 내가 85세 이상 살 자신이 있다고 그러면 연기연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돈 못 벌 때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연기연금으로 하고 일을 해가지고 생활비를 조달하고 근로소득을 얻을 수 없을 때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로 연기연금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연금을 한 달에 500만 원씩 받는 분은 거의 희귀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13% 정도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공무원분들이 60세에 퇴직하잖아요. 60세부터 한 달에 300만 원씩, 최빈 사망 연령 92세까지만 300만 원씩 받는다면 그거의 현재 가치가 얼마일까 계산해봤습니다. 정기연금리를 2%로 가정하고 11억 8천만 원입니다. 지금 11억 8천만 원이 있어야 한 달에 300만 원씩 92세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00만 원은 과한 꿈이니까 미국처럼요, 연금 100만장자 꿈 정도, 14억 정도 무리해서라도 받을 수 있게 삼성연금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직장인들이 퇴직할 무렵에 연금 100만 달러, 한 14억에서 5억 정도 마련하는 게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 퇴직자들이 많거든요. 그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요, 65세에서 최빈 사망 연령 92세까지 국민연금 100만 원씩 받는다면 금리 2%, 물가상승률 2%로 가정하면요, 현재 가치로 3억 9,600만 원이 돼요. 퇴직연금을 매년 연봉이 6천만 원인 사람이 퇴직연금 1년에 500만 원 가입했어요. 30년 가입해가지고 연 7% 수익을 낸다면 4억 7,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개인연금을 매년 연말에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내잖아요. 600만 원씩 30년으로 마찬가지로 연 7% 수익을 낸다면 5억 6,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개를 합치게 되면 1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웬만한 직장 한 30년 가입하면 100만 원 이상 받거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을 매년 말에 500만 원씩 30년 하되 연 수익률을 7% 정도 내면 4억 7,200만 원이에요. 개인연금을 매년 연말에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600만 원씩 가입을 해서 30년 가입하고 연 7%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면 5억 6,600만 원이에요.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은 내가 10년에 나눠 받을지 20년에 나눠 받을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매달 받는 금액은 다를 수가 있죠.